여러분, 한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번 학습지를 통해서 통일신라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긴 시간에 거쳐서 삼국시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가 이 삼국시대가 7세기에 끝이 나죠. 누구에 의해? 네, 그렇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한국사는 이제 삼국시대를 넘어서 어느 시대로 들어가느냐? 이름하여 남북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남북국, 남쪽과 북쪽에 동시대에 나라가 공존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남쪽에는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듯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불완전한 삼국 통일이었어요.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누구를 끌어들였죠? 당나라를 끌어들였고요. 그 당나라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동강 이북 지역의 옛 고구려 땅의 거의 대부분을 다 당나라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구려가 무너진 이후에 이 고구려의 후에 대조영이 그 고구려의 유민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부활시키죠. 고구려 계승한 나라 발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만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이 북쪽 지방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했던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 자체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처음 쓴 용어예요. 유득공이 자신의 책인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전근대 까마득한 과거인 조선시대 때까지, 그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학자들이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반박하는데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 19번 프린트를 통해서는 이 남북국 시대 중에서도 남부 통일신라 역사를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일신라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수능이건 한능검이건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나오는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위에도 나오죠. 통일신라 중대랑 하대를 비교하는 것.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세 파트로 끊어 수업을 할 겁니다. 우선 여기 19번 프린트 1쪽에 보시면 큰 표가 하나 나오죠. 일단 이걸 통해서 중대와 하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중대랑 하대를 아웃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중대의 세부적인 내용, 하대의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신라 중대와 하대를 큰 틀에서 중요한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중대와 하대, 그게 뭔가요? 라고 하실 건데, 역사가 이제 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통일신라 같은 경우도 존재한 기간은 1000년이고요. 이후에 우리가 배울 고려랑 조선도 각각 500년을 존속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존재한 기간이 큰, 덩치가 큰, 덩어리가 큰 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걸 한 번에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로 잘라야겠죠. 그걸 역사에선 전문적인 용어로 시대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라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신라의 시대 구분 기준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이 신라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바로 골품제예요, 여러분들.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 신라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이 골품제를 통해서 이미 태어나는 순간 나의 뼈에 새겨진 등급, 골품에 따라 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인생이 정해져 있는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의 골품에 따라 내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내가 살 수 있는 집, 탈 수 있는 차, 이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골품제가 신라에서 언제, 왜 등장했을까요? 자, 골품제는 여러분 배웠던 내용이에요. 신라가 이 연맹 왕국을 벗어나서 뭐로 발전합니까?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반포되죠? 네, 율령이 반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율령이 반포가 된다는 거는 연맹왕국 시절 그 지방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 지방의 군장 세력들이 그 지방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뭐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 지방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중앙 관리, 중앙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은 뭐 해야 되죠? 그쵸? 이 지방에 있는 이 군장들을 이 새롭게 중앙 귀족으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을 다시 서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품제는 신라가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그 지방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군장들이 독자적인 지배권을 잃고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지방의 군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다시 재서열화, 재편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피지배층이 아니라 그 지배층의 서열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야,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골품을 어떻게 구분하죠? 가장 위에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 있고요. 그 다음 진짜 뼈다귀, 진골이 있고, 그 다음 6에서 1두품까지 6등급 뼈다귀부터 1등급 뼈다귀까지가 있어요. 1두품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위에 포함된 3에서 1두품은 나중엔 지배층에서 탈락하고 평민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층으로서는 6두품 정도까지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성골은 왕족이에요. 성스러운 뼈다귀.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족, 지배층은 진골에서 6두품까지. 얘네가 이제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골과 6두품은 한 끗 차이잖아요. 하지만 이 한 끗 차이지만 이 골품제,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인 골품제 하에서는 진골과 6두품은 한 계단 차이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요. 한 끗 차이로 진골은 모든 걸 다 가져가지만 6두품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6두품이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진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결국에 이 골품제의 모순, 진골귀족 위주의 지배체제에 6두품이 반기를 드는 거죠. 그리고 6두품이 누구랑 힘을 합쳐서 호족과 힘을 합쳐서 신라를 무너뜨리고 만드는 나라가 고려이죠. 고려죠. 자, 아무튼 이런 골품제 여러분, 그 골품제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왕의 골품이 무엇이냐, 이 왕의 골품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신라는 총 3개로 시계로 구분합니다. 상대, 중대, 하대. 3개로 시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대는 누가 왕을 하던 시대냐? 골품제의 원칙대로 성골, 이 성골이 왕을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 박격거세부터 마지막 성골 여왕인 진덕 여왕까지. 이 진덕 여왕이 누구 동생이죠? 네, 선덕 여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애초에 여왕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골품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골품제 하에서는 성골 남자가 다 죽었어. 그럼 그 다음 누가 왕이 돼? 진골 남자가 아니에요. 진골 남자보다 성골 여자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신라에서는.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거죠. 저 박격거세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 성골이 왕을 하던 이 삼국 항쟁기, 삼국시대가 상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성골 남자 다 죽고 그 성골 여자인 선덕, 진덕도 죽었어요. 더 이상 성골이 없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성골 자체가 아예 멸종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차선책으로 성골이 없으니 진골이 왕이 돼야 돼. 근데 진골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수많은 가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 수많은 진골 중에서도 어느 집안에서 누가 왕을 할까요? 모두가 하고 싶을 텐데 당연히 가장 큰 공을 세우고 큰 업적을 세우고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이 왕이 돼야겠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김춘추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 출신에서는 최초로 왕이 돼요. 그가 바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그럼 김춘추가 이렇게 최초로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진덕 여왕 시절 때 뭘 성공시켰죠? 나당 동맹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무열왕, 김춘추는 선언하죠. 이제부터 왕은 누구만 될 수 있다? 그냥 진골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개판 나는 거죠. 진골이라고 모두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골 중에서도 누구만? 오직 나 김춘추, 나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선언했던 시대가 중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무열왕네 집안에서만 왕을 할 수 있다,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 후손만 왕을 할 수 있다는 시대가 중대라고 한다면 나머지 진골 유족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쁘죠. 나도 진골, 너도 진골, 똑같은 진골인데 왜 너희 집안만 왕을 하니?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다만 이 불만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합니다. 왜? 너무 큰 공을 세웠어요. 당장 김춘추만 하더라도 왕이 되기 전에 나당 동맹을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어디를 무너뜨렸죠? 백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김범민이죠. 이 김범민은 아버지에 이어서 어디를?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당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당나라마저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왕실을 거기에 도전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전쟁에 이겨도 왕권이 강해지는데 이건 아예 이웃나라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한 거잖아. 그래서 신라 중대는 굉장히 왕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전제왕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왕의 힘이 진골 귀족을 압도하던 시대입니다. 다만 무열왕이나 문무왕이나 신문왕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왕일 때야 다른 진골 귀족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띠란 애가 왕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저딴 애가 왕인가? 나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띠란 애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해공왕이에요. 신라 중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 중에 마지막으로 왕이 된 애가 해공왕이에요. 해공왕은 8살에 왕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좀 문제도 있었고, 본인은 여자라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고 막 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같으면은 성전환을 시켜주건 심리치료를 받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근대 시대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한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 다른 진골 귀족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해공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중대가 무너져요. 이제 누가 왕이 되죠?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들 중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으면 모두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중대의 원칙, 무열왕의 직계 후손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 해공왕의 죽음으로 무너지고, 이제는 힘있는 진골 귀족이 모두가 왕위를 노리는 신라 하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이 왕위 쟁탈전이 심했냐면요, 신라 하대 150년 동안 왕이 20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 한 명당 8년을 못 채우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지방에서 호족이 날뛰고, 그 호족과 열두분들이 힘을 합쳐서 견훤의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 왕건의 고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신라는 왕건의 고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한국이 통일되게 되죠. 삼국시대예요. 이때는 이제 왕의 힘이 거의 별 볼 일 없는 시대. 귀족들의 힘이 왕권을 압도하던 시대. 이때가 신라 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라는 왕의 골품을 기준으로 상대, 중대, 하대 세 개로 시기를 구분한다. 상대는 누가 왕이 되던 시대?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에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 중대는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 후손만 왕을 하던 시대에 무열왕부터 해공왕, 전제왕건기 왕의 힘이 강했고요. 신라 하대는요, 진골들 중에서도 원칙이 없어요. 힘 있는 놈.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우삼국 시대도 여기 해당을 하고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귀족들의 힘이 왕을 압도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대랑 하대를 여기 아래에 이 표를 통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